마지막 잎새 오헨리. 오헨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오헨리는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로 1862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19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로 3년간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때부터 오헨리라는 필명으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헨리의 작품의 특징은 서민들의 고달픈 생활을 유머와 애수로 닮아 감동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은 상상외로 끝나 재미와 감동의 깊이를 더해 줍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20년 후, 딩구는 돌, 경찰과 찬송가, 마지막 잎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잎새 오헨리. 맨하탄 남부의 워싱턴 광장 서쪽에 제멋대로 난 큰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 사이에 숱한 골목길로 이루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섰다가는 갔던 길로 다시 오게 되고 또 갔던 길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표지판을 보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도 길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골목이 마음에 들어 눌러 살기 시작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감이나 종이 혹은 캠퍼스 값을 받으러 왔던 화방의 수구먼이 이 골목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으로 창이 난 좁은 방과 18세기풍의 박공 지붕, 네덜란드풍의 다락방 등이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의 정식 명칭은 그리니치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리니치 마을에는 가난한 화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집세가 싸고 인심이 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소문을 듣고 다른 화가들도 속속 모여들기 시작해서 마을은 어느 사이에 예술가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아 존 씨는 예술가 마을의 3층 벽돌지 꼭대기에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며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 그들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5월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말이 잘 통했습니다. 식성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견해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공동 작업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동부지역 전체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폐렴이라는 손님이었습니다. 이 불청객은 마치 무법자처럼 이 거리 저 거리 휩쓸고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예술가 마을까지 덮쳐왔습니다. 예술가 마을에서 이 불청객은 길을 잃은 듯 한 번 들어와서는 영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법자에게 캘리포니아의 좋은 기후에서 자란 존 씨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터뜨리더니 끝내 자리에 눕고 만 것입니다. 존 씨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앞집 담벼락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오직 죽기만 기다린 듯 했습니다. 보다 못한 수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존 씨를 진찰한 후 의사는 수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존 씨가 날 가능성은 10% 정도입니다. 그것도 환자가 살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죽는 날만 기다린다면 5%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존 씨는 자신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 존 씨가 애착을 갖거나 간절하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의사의 질문에 수는 찬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간 나폴리 바다를 그리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건 안 됩니다. 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사가 잘라 말했습니다. 이 병에는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의사의 말에 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가 좋은 그림 그리는 것 말고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환자 자신이 살겠다는 의욕이 없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나 어떤 그림을
그릴까 내년 봄에는 어떤 색상이 유행할까 하는 생산적인 고민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고민은 오히려 회복하는 데 약이 됩니다. 의사가 돌아가자 수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친구가 죽음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하다니 가슴이 저몄습니다. 한참 울고 난 후 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람을 불며 존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존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수는 작업대에 앉아 물끄러미 존씨를 보았습니다. 존씨의 얼굴이 덮고 있는 이불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얼른 나아야 할 텐데. 혼자 소리로 말하곤 수는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잡지의 소설에 실릴 사파였습니다. 예수가 마을의 가난한 다른 화가들처럼 수도 그렇게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얼마 지났을까 침대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는 깜짝 놀라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깼니? 12. 대답 대신 존씨는 숫자를 셌습니다. 그러고 보니 존씨는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줄곧 숫자를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11. 그것도 거꾸로 세는 숫자였습니다. 19. 숫자가 갑자기 빨라지다 또 갑자기 멈췄습니다. 수는 그 소리가 기분 나쁜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존씨 눈길이 앞뒤 붉은 담벼락에 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담장이 덩굴 잎새가 붙어있는 담벼락이었습니다. 존씨는 바로 그 잎새를 세고 있었습니다. 존씨, 좀 어때? 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8. 뭘 세고 있는 거야? 17. 존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며칠 전까만 해도 100개가 넘게 남아 있었는데. 존씨가 기운 없이 말했습니다. 저것도 금방 다 떨어지겠지. 아, 또 하나 떨어졌네. 수는 존씨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것이 마치 석고상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더니 이젠 5잎 남았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내 생명도 저 잎새들처럼 끝이 날 거야.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쟁이 덩굴 잎새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담쟁이 덩굴은 봄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 새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그러니까 너도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야.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 마음만 편하게 먹으면 금방 일어날 거라고. 내 병은 가벼운 감기래. 자, 일어나서 수프 좀 먹어. 감기는 잘 먹어야 한다잖아. 빨리 털고 일어나서 나랑 워싱턴 광장으로 산책하러 가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존씨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또 한 입 떨어졌네. 수프 따위는 먹지 않을 거야. 이제 4입 남았어. 오늘 밤 안으로 다 떨어지겠지. 그러면 모든 게 끝이야. 이제 아둥바둥 사는 것도 지겨워.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어쩌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지도 몰라. 존씨, 제발. 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제발 그만해. 저 그림 내일까지 갖다 줘야 하는데 내가 자꾸 그러면 일에 손이 안 잡혀. 내 작업실에 가서 하면 되잖아. 존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난 내가 저 담쟁이 덩굴 잎새 따위가 새고 있는 게 싫어. 저 따위 잎새가 떨어지건 말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그림 다 그리든 말든 존씨가 귀찮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이제 모든 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저 잎새처럼 말이야. 끝장이다. 사라진다. 벗어난다. 이제 그만 좀 해. 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어? 수는 벌떡 일어나 의도수를 집어들었습니다. 배어머니 씨한테 갔다 올게. 그림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어. 곧 돌아올 테니 쉬고 있어. 배어머니 씨는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화가로 60살이 넘은 나이에 괴짜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몸집에 머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처럼 산발하고 수염은 미켈란조 작품에 나오는 모세처럼 굽실 늘어뜨린 모습이 영락없는 괴짜였습니다. 성품은 어린아이처럼 천진했지만 예술가로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림을 그렸으면서도 지금까지 전시에 한 번 연 적이 없고 화단의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기엔 반드시 걸작품을 남길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리는 것을 보면 상업용 광고지일 뿐으로 아무래도 본격적인 그림과는 담을 쌓은 듯 했습니다. 배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하는 또 다른 일은 바로 모델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말이 가난한 화가 드는 직업 모델 대신 주의 그럴듯한 사람들을 그리곤 했는데 배어먼 씨가 그 그럴듯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는 항상 술 냄새를 풍기고 다녔으며 아무나 만나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자신의 걸작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의지가 약하거나 줏대없는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사람을 보면 마구 야단쳤습니다. 배어먼 씨는 위층에 사는 젊은 화가들인 존 씨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처럼 생각해 자신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수가 방에 들었을 때 배어먼 씨는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는 배어먼 씨에게 존 씨의 병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존 씨가 전혀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쟁이 덩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거라면서 계속 창밖만 보고 있어요. 이제 곧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고 말 텐데 그럴 리 없다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배어먼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한심하군. 아니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끝없는데 너무 심하게 앓다 보니 마음까지 약해졌나 봐요. 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존 씨는 그림 그리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럼 안 되지. 쉽게 살고자 했다면 애초에 그림을 그리지 말았어야지. 화가 난 삶 자체가 힘든 건데. 힘들게 살다 죽기 전에 걸작이라도 남기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혀 가치 없는 삶이라고는 할 수 없지. 원래 가치 있는 건든 뭐든 어렵고 힘들거든. 원래 가치 있는 건 뭐든 어렵고 힘든 거거든. 원래 가치 있는 건 뭐든 어렵고 힘든 거든. 아무리 우리 함께 존 씨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무튼 우리 함께 존 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수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배어먼 씨가 함께 해준다는 생각이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배어먼 씨를 찾아온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아 참 모델이 필요한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세요? 이따마다 당장 가세. 배어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장서 갔습니다. 지금은 내가 모델 노릇을 하지만 이후 곧 걸작을 그릴 것세. 그렇게 되면 자네랑 존 씨랑 우리 모두 여기서 벗어나 멋진 곳에 살고 세상에 존 씨처럼 착한 사람이 아프다니. 존 씨가 아픈 것만큼 배어먼 씨가 가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위층 존 씨 방으로 갔습니다. 수가 말한 대로 존 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배어먼 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아 빠진 감색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늙은 강부 같았습니다. 수는 배어먼 씨의 모습을 캔버스 위로 옮겼습니다. 짖는 개비가 거세게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존 씨가 휑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수가 흥커러진 머리를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다 그대로 잠들어 머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커튼 좀 걷어줘. 밖을 보고 싶어. 수는 마지막에 커튼을 걷었습니다. 이제 담정이 잎새는 마지막 하나만 남기고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벌레라도 먹은 듯 기퉁이가 이그러져 있는 잎새는 간밤의 모진 바람에도 태연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군. 존 씨가 한숨을 쉬듯 힘없이 말했습니다.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오늘은 떨어지겠지. 글쎄. 수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분명히 달아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지. 존 씨. 수가 부러지듯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난 어떡하라고. 존 씨는 대답 대시 물끄러미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는 심란한 마음으로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담쟁이 덩굴 잎새는 후세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만 비바람이 그쳤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비바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치기는커녕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 씨는 다시 커튼을 걷어달라고 했습니다. 수는 메어지는 마음으로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떨어지겠지. 그런데 마지막 잎새는 아직도 덩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고 빗방울도 여전히 처마 끝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존 씨는 한참 동안 그 잎새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를 불렀습니다. 나 좀 일으켜줘.
수프를 끓이고 있던 수가 얼른 다가왔습니다. 수프 좀 먹여 볼래? 그리고 손거울도 좀 갖다 줘. 내 꼴이 너무 흉하지. 수는 베개를 받쳐서 존 씨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손거울을 갖다 주었습니다. 존 씨가 손거울을 보는 동안 수는 서둘러 수프를 끓였습니다. 존 씨는 수를 지켜 보았고 수프가 다 끓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렇게 쉽게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이 구수한 수프 냄새, 상쾌한 아침 공기, 계절의 변화 모두가 아름다운 건데 저 잎새가 내게 가르쳐 줬어. 끝인 것 같아도 사실은 끝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다고. 오랜만에 존 씨가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 나폴리에 가자. 나폴리 바다를 그리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는 존 씨의 상태를 몹시 보고 몹시 놀란 듯 싶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소. 아가씨가 아주 정성껏 간호한 모양이요. 그럼 이젠 난 아래층 환자를 보러 가야겠소. 아래층 환자라니요? 수가 놀라 물었다. 배어먼 씨라던가 화가인데 아주 심한 폐렴에 걸렸다오. 게다가 노인이라 병이 더 빨리 진행되었소. 아마 살아나지 못할 거요. 오늘 입원하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지만 수는 배어먼 씨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처럼 기력을 되찾은 존 씨를 보살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의사는 이제 존 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어먼 씨의 소식을 전하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는 존 씨에게 배어먼 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존 씨는 뜨개질을 하느라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께 관리인이 볼 일이 있어 배어먼 씨 방에 들어가서 발견했는데 글쎄 비를 맞아 구두고 오시고 흠뻑 젖은 채로 앉아 있더라는 거야.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네. 방 안에는 비에 젖은 손전등이랑 붓이랑 팔레트가 놓여있었고 팔레트에는 노란색과 녹색 물감이 풀어져 있었다나 봐. 말을 하다가 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곤 창문가로 가서 그때까지 매달려 있는 담쟁이 덩굴을 잎새를 보았습니다. 존 씨. 잠시 후 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아섰습니다. 수의 목소리와 눈동자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 잎새 말이야. 바람에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존 씨가 영문을 몰랐습니다. 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잎새는 배어먼 씨의 작품이었어. 큰 소리 침대로 걸작을 그린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날 밤에 너를 위해 그린 작품, 그게 저 잎새였던 거야. 저 잎새 말이야.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존 씨가 영문을 몰랐습니다. 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잎새는 베이먼 씨의 작품이었어. 큰소리 친 대로 걸작을 그린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에 너를 위해 그린 작품이야. 그게 바로 저 잎새였던 거야. 저 잎새 말이야.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존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잎새는 배어먼 씨의 작품이었어. 큰소리 친 대로 걸작을 그린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을 위해 너를 위해 그린 마지막 작품, 그게 바로 저 잎새였던 거야. 오헨리. 본명 윌리엄 시드니 보토. 1862년 노스 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태어나 1910년 잠들다. 부모님 얼추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러다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로 3년간 감옥살이를 했으며 이때부터 오헨리란 필명으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의 특징은 서민들의 고달픈 생활을 유머와 애수로 닮아 감동적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결말 부분은 상상외로 끝난 재미와 감동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주요 작품 20년 후 뒹구는 돌, 경찰과 찬송가, 마지막 이세가 있었습니다. 역시 감동을 주는 한 편의 소설 오헨리의